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특별한 신호, 바로 황달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이게 마치 한 편의 의학 미스터리 같아요. 그 원인을 같이 추적해 보시죠.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봤는데 내 피부나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했다? 상상만 해도 좀 그렇죠?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황달. 이건 병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 몸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다는 아주 중요한 단서인 거죠. 자, 그럼 이 노란색 경고등 도대체 정체가 뭔지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이 신호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부터 시작해 보죠. 황달이란 게 뭐냐면요. 의학적으로는 혈액 속에 빌리루빈이라는 노란색 색소가 너무 많이 쌓인 상태를 말해요. 바로 이 빌리루빈이라는 물질,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추적할 핵심 용의자입니다. 원래 우리 피에는 빌리루빈이 아주 조금씩은 있어요. 근데 이 수치가 데실리터당 2.0에서 2.5mg을 넘어선다? 그때부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황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바로 경고등이 딱 켜지는 임계점인 셈이죠. 자, 이 빌리루빈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우리 몸속에 있는 거대한 화학 공장, 그리고 그 협력 업체들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곳들이죠.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세 개의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간, 담낭, 그리고 췌장이에요. 이 셋의 완벽한 팀워크가 깨질 때, 바로 그때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자, 먼저 사건 현장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간입니다. 우리 몸의 핵심 화학 공장, 바로 그 자체죠. 간이 하는 일이 진짜 수백 가지가 넘는데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이 핵심 용의자, 빌리루빈을 처리하는 거예요. 다음은 간 바로 아래에 딱 붙어있는 작지만 아주 중요한 협력업체, 바로 담낭입니다. 뭐랄까, 굉장히 효율적인 저장 탱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담낭이 작동하는 방식,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간이 계속해서 담즙을 만들잖아요. 이 담즙 안에는 빌리루빈이라는 폐기물이 담겨 있는데 이걸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까지 잘 저장했다가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소화 신호가 딱 오면 그 정확한 타이밍에 쫙 짜주는 거죠. 정말 똑똑하죠? 그리고 마지막 용해선상의 오른장기, 위 뒤쪽에 살짝 숨어있는 췌장입니다. 이 팀의 또 다른 핵심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죠. 췌장은 아주 강력한 소화 효소들을 만들어서 담즙이랑 같이 음식물을 완벽하게 분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간, 담낭, 췌장, 이 셋은 정말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면서 우리 몸의 소화와 해독 시스템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 용해자인 이 빌리루빈이 평소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처리되는지 그 정상적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 과정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황달이라는 경고등이 켜지는 거거든요. 이거 보면 정말 체계적인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에요. 그쵸? 늙은 적혈구에서 나온 쓰레기가 간이라는 재활용 센터로 와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싹 바뀌어요. 그런 다음에 담즙이라는 수송수단을 타고 몸 밖으로 완벽하게 배출되는 과정인 거죠. 깔끔하죠? 그럼 만약에 이 완벽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의사들은 어떤 과학수사 기법을 사용해서 원인을 찾아낼까요? 이제 진단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사의 첫 단계는 뭐니 해도 바로 혈액 검사입니다. 피 한 방울로 혈액 속에 남겨진 증거들을 분석해서 문제의 원인이 어디쯤에 있는지 그 범위를 좁혀나갈 수 있거든요. 이 혈액 검사 결과가 황달의 원인을 찾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AST, ALT 같은 간 효소 수치가 높다? 아, 이건 간 공장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겠구나. 또 직접 빌리루빈 수치가 높다면 간에서 빌리루빈을 처리하긴 했는데 밖으로 내보내는 길 어딘가가 막혔구나. 이렇게 추리하는 거죠. 혈액 검사로 용의자를 어느 정도 좁혔다면 다음 단계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겁니다. 바로 영상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 몸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거죠. 처음에는 보통 초음파 검사로 간단하게 시작해서 담석이나 종양 같은 게 있는지 봐요. 그러다가 필요하면 CT나 MRI로 더 자세한 내부 구조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ERCP 같은 기술은요, 이건 정말 강력한 수사 도구인데 진단을 하면서 동시에 담석을 제거하는 치료까지 가능한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모은 모든 단서들을 종합해서 이 황달이라는 미스터리의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그 판결을 한번 내려보죠. 자, 모든 단서가 모였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사건의 전말을 한눈에 알 수 있죠. 수사 결과 범인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좁혀져요. 첫째, 용혈성 황달. 이건 뭐냐면 간 공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빌리루빈 폐기물이 너무 많이 만들어진 경우예요. 둘째, 간세포성. 이건 간염 같은 걸로 간 공장 자체가 고장났을 때 발생하고요. 마지막으로 폐쇄성 황달은 공장은 멀쩡한데 생산품이 나가는 길이 예를 들면 담석 같은 걸로 꽉 막혀버린 경우죠. 결국 혈액 검사에서 얻은 단서들을 통해 이 셋 중 정확히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딱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이겁니다. 황달은 그 자체가 하나의 병이 아니라는 거. 혈액 문제든 간 문제든 아니면 담도 문제든 우리 몸 어딘가에 이상이 생겼으니까 빨리 좀 점검해 보라고 울리는 아주 강력한 알람이고 경고등인 셈이죠. 우리 몸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 간은요, 무려 500가지가 넘는 일을 처리한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황달이라는 경고등이 켜지기 전에 오늘 당장 여러분의 간을 위해 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 한 가지,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